632쪽을 보시면 14번 할 차례인 것 같아요. 14번. 14번을 보시면, 맞죠? 14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증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농지증은 언제 첨부한다고 했죠? 첫 번째, 농지일권. 두 번째, 자신의 의지로. 세 번째, 새로이. 네 번째, 취득할 때 농지증을 첨부한다고 했죠. 이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것만 의미합니다. 이때는 농지증을 첨부한다고 했는데요. 이 농지증은 전면적인 문제가, 독립적인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지문 하나로 보통 출제가 돼요. 따라서 요거 가지고도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농지증은 몇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내 분필이 다 조각났죠? 이 농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데, 첫 번째, 도시 지역 내의 농지는 농지로서 대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농지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죠. 비싼 토지니까. 따라서 농지증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농지 전용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농지증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농지였던 건데 농지 아닌 것으로 전용하겠다고 국가기관이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더 이상 농지가 아닙니다. 맞죠? 이때는 농지증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농지 전용 허가가 났을 때도 농지증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네. 첨부하지? 이거 설명 안 드렸어요? 했는데. 이 허가라는 개념은 행정법상의 용어인데요. 원칙은 일반적으로 금지시킵니다. 공법에서 하셨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농지 전용 허가라는 얘기는 농지였는데 농지 아닌 것으로 전용하기로 일반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즉 모든 자에게는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농지였던 것을 농지 아닌 것으로 전용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정인에게는 허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허가의 개념입니다. 행정법상. 모든 사람에게는 금지시켜놓고 일반적으로 싹 금지시켜놓고 특정인에게만 허용하는 것. 이를 행정법상 또는 강학상 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법에서.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원칙. 이건 극히 예외적인 거니까 농지에서 농지 아닌 것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농지예요? 아니에요? 네? 농지죠. 따라서 농지증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공법에서 허가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왜 모르셔요? 네. 세 번째, 자신의 의지 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취득할 때 농지증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내 의지로 취득한 게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이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질 때 이때는 농지증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현물로 나누는 게 공유물 분할이죠. 그러면 원래부터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새로이 취득하는 게 아니죠. 농지증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이딴 등기 신청할 때는 농지증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1번 지문을 다시 보시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증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취득한 건 아니니까. 맞아요. 2번.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 아무 얘기도 없으면 공유 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 지분. 그러면 등기부에 공유 지분을 기록해야 되니까 신청 정보에 공유 지분을 표시해 놔야 되겠죠. 그걸 표시해야지만 등기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공유 지분이 표시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지분을 기록할까요? 민법에 의해서 균분. 맞아요. 3번.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나오면 전면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게 무슨 판결이죠?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죠.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가 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된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다. 4번, 5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에 관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지만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뭐가 있죠?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지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했죠.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고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가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가등기 말소 등기니까 가등기 명의인이 등기 권리자입니까? 등기 의무자입니까? 의무자죠. 따라서 이때 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의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두 가지를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제가 다 쉬어봤는데 17번 말씀드렸어요. 네, 다 쉬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 15번.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까?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의무일 때는 일치하지 않았죠? 맞아요. 채권자 대위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에 있어서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해서 채권자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예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됩니까? 채무자 명의로. 맞아요. 그러면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 그리고 절차법상의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이때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쵸? 그 다음에 2번.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제법상 등기 임자에 대해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이게 뭐죠? 등기 청구권. 민법에서 하셨죠? 이게 바로 등기 청구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협력할 의무가 뭐죠? 등기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4번, 3번.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실제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라고 하면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를 등기 권리자.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지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자신이 부동산에 설정해 준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하는 경우 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게 좀 어려우시면 그림을 그려보셔요. 먼저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을명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권리자. 그럼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도하였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수입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이것도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써보셔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등기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갑에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은 이렇게 등기 신청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병이 대위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대위 신청을 통해서 등기는 누구 명의로 넘어갑니까? 을. 그러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한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니까 을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죠. 맞아요. 얘는요.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실제법상의 권리에 근거해서 대위 신청한다고 했죠. 얘가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얘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어려워하면 안 되죠. 이런 거. 넘겨보겠습니다. 16번 등기 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1번 비법인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났다는 얘기는 등기부에 아무것도 등기가 실행된 적이 없죠. 이때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기억나셔요? 이의 신청할 때 강조를 드린 거죠. 3번 공동 상속인증 일부가 자신이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동 상속인증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관할의 위임이라는 건데 대법원장이 위임권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 17번 등기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라고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다시요.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 효력 발생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2번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맞습니까? 맞죠? 따라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셔요? 법적인 부동산은 9개, 법적인 등기 기록은 1개. 따라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예외다 라고 했죠. 다만 실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네. 3번 등기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까? 네. 한 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면 설명드려야 돼요. 워낙 중요하니까.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거짓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잊어버렸네. 4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정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지금 등기부가 전산 등기부죠. 그리고 등기소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산망이. 따라서 아무 등기소나 가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8번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보는 것은 1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왜?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니까 전원의 이름이 등기부에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논리가 상속 등기에도 나타나죠.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 더. 포괄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경우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은 자식이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A, B, C. 이때 자식들이니까 3분의 1씩 법정 상속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때 갑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등기를 하겠죠. 상속 등기는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되겠죠. 왜? 갑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이때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인 1위는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하나 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A, B, C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하는데요. 포괄 유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을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갑은 A, B, C가 3분의 1씩 지분을 취득하더라고 포괄 유증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때 갑이 사망하게 되면 포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3분의 1씩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3분의 1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이때 A, B, C는 뭐가 되죠? 등기 관리자.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공동 신청이라고 했죠. 등기무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언 집행자. 기억나셔요? 유언 집행자나 유언 집행자가 없을 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겠죠. 맞아요. 이때 A, B, C가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자로 등기를 신청해도 되고, 이때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같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등기와 차이가 나타나죠.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와 포괄 유증은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때 상속은 갑이 사망하게 되면 A, B, C가 자동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맞아요. 갑의 의사가 고려되어 있습니까?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죠. 태어났으니까,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갑자기 부럽네. 이러면 더 부럽겠죠. 100억. 와우. 갑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A, B, C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맞아요. 근데 이 포괄 유증은 이거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단독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단독행위. 그러면 이 포괄 유증에는 법률 행위니까 의사 표시가 있습니까? 법률 행위니까 당연히 의사 표시가 있죠. 그러면 이 A, B, C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갑의 의사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은 다른 자와 관계없이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갑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럼 정리하죠.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유증자의 의사를 고려한 겁니다. 되셨을까요?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2번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농지는 소작제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소작제를 헌법에서 금지하는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민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절대로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가능할까요? 지상권은 소작제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농사 짓는 거와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소작제와 관련이 없으니까 허용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농지에 대한 저당권은 허용되겠습니까? 이것도 소작제와 관련이 없죠. 따라서 농지에 대한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임차권은 가능하겠습니까? 농지에 대한 임차권도 소작제와 유사해요. 다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따라서 예외가 폭넓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외가 인정이 되니까. 그럼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게 뭐냐? 전세권입니다. 농지는 절대로 전세권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가 보전소송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럼 법원에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할 테고, 결정이 됐으니까 법원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각하가 될 겁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각하되겠죠. 네. 5. 미음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뭐 위반입니까? 수반성 위반. 그렇죠. 오른쪽을 보시면 19번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판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은 우리 민법에서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한다고 했죠. 이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할 걸 요구한다고 했죠.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가 됩니다. 맞아요. 동시에 신청하지만 신청 정보는 한 건으로 작성합니까? 별건으로 작성합니까? 별건. 기억나셔요? 그렇죠. 디귿, 니은, 강공서의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이건 어떨까요? 아까 공매 처분으로 인한 이전 등기와 매각 처분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공매 처분은 세무서의 촉탁, 매각 처분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법원의 촉탁. 기억나셔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응용을 시켜야 되는데요. 문제를 자꾸 풀어주셔야지만 응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각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 네? 네,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 담보제공금지 특약이 가능해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언제나 무슨 등기 할까요? 부기 등기.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죠.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특약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또는 담보제공금지 특약은 민법과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저당권의 양도금지 특약이나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근거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 불가능합니다.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그렇다면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양도가 됐을 때 이전 등기하겠죠. 그럼 이전 등기할 때 소유자의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요? 양도금지 특약이 불가능하니까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이 됩니다.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이전 등기나 지상권 이전 등기 경우는 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소유 주소가 신청 정부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이거 직권에 의한 변경 등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이거 꼭 외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기 전에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중에서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네? 그래도 제가 여쭤본 게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후회는 되지 않아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10억 원을. 담보를 요구하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때 10억의 비담보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넣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둘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등기부 을구에는 이러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요 등기명인 을은 여기에 기록이 될 때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동명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소도 기록하고 주민번호도 기록합니다.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번호 증명정보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기 권리자 을은 신청 정보에 기록된 주소와 주민번호가 정확한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 권리자 을은 뭘 첨부할까요?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을은 여기다가 기록이 되지만 얘는 기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따라서 이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누구만 첨부하는 겁니까? 등기 관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부자는 첨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등기 관리자가 첨부하는데요. 그런데 말소 등기 경우에는 등기 관리자 있겠죠. 근데 말소 등기 경우에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돼야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변제가 됐다는 겁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고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 관리자 가. 그래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겠죠. 그러면 2번, 1번 저당권을 말소한다라고 공시하고 여기 실서를 그어서 지워줄 겁니다. 맞아요. 그럼 말소 등기 경우에는 등기 관리자가 존재하죠. 가. 맞아요. 그런데 등기부에 등기 관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되는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등기 관리자가 첨부를 하는 거지만 등기부에 등기 명인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 관리자가 있어도 이걸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누가 첨부하는 거냐면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관리자가 첨부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인이 아예 없어요. 등기 명인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말소 등기 경우에는 등기 명인이 아예 없으니까 등기 관리자가 첨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등기 관리자라고 해서 무조건 첨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 명인인 등기 관리자가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 명인이 있는 등기 관리자.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다시요.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누구만이 첨부한다고요?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관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나 또는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도 무엇은 첨부한다고 했죠? 주소 증명정보만큼은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다시요.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누가 첨부한다고요? 등기 명의인인 등기관리자가 첨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무엇은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정보만큼은 첨부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름이 세 글자니까. 그래서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갑은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 신청할까요? 보존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에는 보존등기가 되겠죠.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때 갑은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다 기록해야 되죠. 따라서 주소를 기록해야 되고 주민번호를 기록해야 돼요. 따라서 갑은 뭘 첨부할까요?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할 겁니다. 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등기명이 되는 등기관리자이니까. 되셨을까요? 그렇죠. 한 달 후에 갑은 주소지는 어디냐면 보존등기 신청할 때 서울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이때 을은 뭐가 되죠? 등기 관리자. 갑은 뭐가 되죠? 등기 의무자.
그러면 여기에 을명의로 등기가 될 때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기록돼야 되죠. 따라서 등기 권리 전은 뭘 첨부한다고요? 주소와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소와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뭐냐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얘기해요. 이거를 첨부한다는 겁니다. 누가 등기명의 되는 등기관리자가. 맞아요. 이때 등기 의무자도 무엇만큼은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만큼은 첨부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때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 네. 이때 갑은 처음에 어디 살았죠? 서울에 살았죠. 그런데 이사를 했습니다. 요 등기 신청할 때.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경기도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울이었는데 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경기도였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신청 정보에는 갑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경기도. 이사를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은 어떨까요?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아니하다면 29조 제7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따라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될 수가 없어요. 요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무엇도 첨부한다고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죠? 주민등록표 등초본. 그러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갑이 이사를 했다는 사실이 표기되어 있을까요? 표기되어 있지 않을까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시면 어디 이사하는 거 다 나오죠? 그러면 이 등기관은 갑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주소 증명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구태여 이거 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등기관은 이 주소 증명 정보를 통해서 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리고 주소지가 어디로 바뀌었죠? 경기. 이거는 지워줄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더라는 겁니다. 왜? 주소 증명 정보를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이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버립니다. 왜? 주소 증명 정보를 통해서 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일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왜 가능했죠?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가 첨부됐던 이유는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요.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등기명의 표시사항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인데 이 중에서 직권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등기는 무슨 등기만 가능합니까? 주소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것도 여러 번 강조한 건데 이제는 좀 기억나실 때도 됐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할 때는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각하할까요? 각하하지 않을까요? 각하하지 않죠. 왜요?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테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그 다음에 20번을 가겠습니다. 20번.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한 경우 각하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민법등기법 양쪽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잊어먹지 마셔요.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이 A, B,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A, B, C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겁니다. 맞아요. 이때 부동산의 시가는 3억인데 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A는 1억, B도 1억, C도 1억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죠. 이를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죠. 이 가등기 권리는 A, B, C가 골고루 갖고 있겠네요. 왜 1억 원씩 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A, B, C는 3분의 1씩 가등기 권리가 있을 겁니다. 이 가등기 권리는 이렇게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 아니면 합유예요. 공유와 합유의 차이점은 뭐죠? 공유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합유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기억나셔요?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공유,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합유인데요. 공유나 합유는 소유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여러 명이 가지고 있을 때는 공유 합유라는 표현을 안 써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뭐 예를 들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가등기 권리 이걸 여러 명이 갖고 있을 때는 공유 합유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여기서 유자가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준공유, 준합유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유권일 때는 공유 합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준공유, 준합유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이때 요 A, B, C는 가등기 권리를 3분의 1씩 가지고 있으니까 준합유 아니면 준공유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A, B, C가 만약에 동업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한다면 동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준합유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 목적도 언급하지 않으면 준공유가 되겠죠. 동업의 목적이란 말을 빼겠습니다. 그럼 A, B, C는 가등기 권리를 준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공동의 목적이 A, B, C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준 뭐라고요? 공유, 준공유. 이때 공동의 목적이 없는 요 A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직권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공유자 1인이 전원의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없죠. 왜요?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또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요. 가등기 권리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가등기 권리자 1인은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구분 건물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는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3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요? 수반성 위반.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의 위배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겠죠. 특약사항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21번 등기가 가능한 것은 1번 갑소유 농지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 등기 신청할 수 없죠. 2번 갑거리 공유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됩니까? 안 되죠. 3번 했고요. 4번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척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가등기 권리자 갑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 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할 겁니다. 22번 22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